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헌터스 즉 캐데헌이 4개월째 글로벌 신드롬을 이어가는 가운데 넷플릭스 영화 순위에서 1위를 탈환하는 기적같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데헌은 최근 4위까지 추락해 이제는 하락세라는 평가가 나왔으나 4일 넷플릭스 공개 16주째 107일차의 역주행에 또다시 1위에 복귀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에서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은 공동으로 캐데헌에 대한 아카데미상 일명 오스카상 수상을 위한 포스터 3종 공개 등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2개 부문 수상을 목표로 진행 예정입니다. 오드리 누나가 매기강 감독, 크리스 에페란스 감독, 이제, 레이, 아미 등 캐데헌 주요 인물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닉 스미스를 공개 저격했는데 닉 스미스는 누구일까요? 테일러 스위프트 신곡이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위부터 12위까지 줄 세우게 하면서 골드는 13위로 추락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하나씩 살펴볼까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데헌이 넷플릭스 공개 107일 만에 다시 1위에 복귀했습니다.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4일 캐데헌은 647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632점을 얻은 프랑스 멜로 영화 프렌치 러버였습니다. 1위와 2위 점수 차이는 15점이었습니다. 캐데헌 싱어롱 또한 137점을 얻어 7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캐데헌 싱어롱은 최근 10위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지만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캐데헌은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 4개월째 16주가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데헌은 지난 9월 초순 이후 20여일 만에 또다시 1위에 오르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데헌은 한때 4위까지 밀렸으나 한동안 3위에 머물다가 1위를 탈환한 것입니다. 캐데헌은 이미 넷플릭스에서 집계 기준인 91위를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플릭스페트롤에서는 계속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볼리비아, 칠레, 에스토니아, 과테말라,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멕시코, 니카라과, 페루, 살바도르 등 14개국에 달했습니다. 영국은 7일 연속 1위, 호주는 5일 연속 1위, 미국은 2일 연속 1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뉴질랜드, 불가리아, 덴마크, 에콰도르, 이집트, 핀란드, 리투아니아, 뉴칼레도니아,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등은 2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에서 강력한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대륙별로 보면 북미,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지역에서 넷플릭스 순위가 높은 편입니다. 이 같은 순위 상승에는 세계적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와 캐데헌 콜라보 영향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는 7일에는 미국 MBC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에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3명이 골든을 처음으로 라이브로 부를 예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또한 10월에는 할로윈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캐데헌 인기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데헌이 넷플릭스 집계 기준 91일이 지나고 107일 차인데도 1위를 이어간다는 것은 넷플릭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골든 노래 가사처럼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기록인 셈입니다. 네티즌들은 미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스카상 캠페인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와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이 공동으로 캐데헌에 대한 아카데미상 일명 오스카상 수상을 위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2개 부문 수상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 회사는 오스카 캠페인을 위해 우선 3개의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포스터에서는 영화 속에서 강렬하면서도 귀여운 이미지로 그려진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 캐릭터를 활용해 애니메이션 역사상 성과 등을 강조했습니다. 포스터 문구에는 올해 가장 눈부신 놀라움 중 하나. 사람들을 한데 묶어주는 목소리의 힘을 향한 러브레터 감동과 유머, 훌륭한 사운드 트랙이 있는 비주얼적 향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스터에서는 OST 골든의 빌보드 핫백 차트 1위, 글로벌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최장기간 1위 등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포스터에서는 애니메이션 센세이션, K-팝과 한국 문화의 혁신적 융합, 아트워크 및 스토리텔링의 감상적 파워 등 주요 언론의 긍정적 평가를 담았습니다. 현재 캐데헌은 오스카상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2개 부문 수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수상 전문 매체 골든 더비에 따르면 전문가 대다수가 캐대언이 수상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경쟁이 예상됐던 주토피아2 끝이 없는 스칼렛 아르코 등이 실제는 경쟁력이 훨씬 약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주제가상은 골든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수상 확정 분위기입니다. 또한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캐대언은 2개 부문 수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골든 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 오스카상 시상식은 3월 15일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닉 스미스 이야기입니다. 오드리 누나가 매기강 감독, 크리스 에페란스 감독, 이제, 레이 아미 등 캐대언 주요 인물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닉 스미스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오드리 누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바비 인형 도시락통에 김밥을 싸갔는데 닉 스미스 등이 김밥 냄새가 역겹다고 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본 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드리 누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맛있게 그려진 김밥을 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레이 아미는 닉 스미스 길 가다가 마주치기만 해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오드리 누나는 진짜 이름 아니야. 닉 스미스는 가명이야 라고 말해 현장의 사람들은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오드리 누나와 이제는 매주 한국 고깃집에 다니면서 캐대언은 50번씩 보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드리 누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루미의 김밥 먹방에 쏟아지는 환호의 격세지감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어릴 적 냄새나는 김밥과 도시락을 숨기면서 자랐다며 이렇게 성장한 한국 문화를 보는 건 정말 북받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기까지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험난함을 생각하면 이 사실을 당연시할 수 없다며 이건 K-팝의 부상만이 아니라 매우 역사적인 여정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골든이 13위로 추락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2일 신곡 앨범을 발매한 이후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위부터 12위까지 줄 세우기를 했습니다. 스위프트의 신곡은 타이틀곡 더 페이트 오브 오펠리아가 1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2위, 오팔라이트가 3위 등 1위부터 12위까지 줄 세우기를 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신곡을 발표하면서 골든은 13위, 소다팝 21위, 유어 아이돌 24위 등 순위가 12계단씩 급락했습니다. 골든은 스포티파이에서 3일까지 76일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최장기간 1위 기준 스포티파이 역사상 1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한편 애플뮤직에서도 골든은 13위로 급락하고 테일러 스위프트 신곡이 1위에서 12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최근 그래미 뮤지엄 행사에서 K-팝이 너무 트렌디해서 곡이 유행에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해했다. 음악감독 이안이 끊임없이 너는 아티스트라고 이야기했다. 아마도 노래하라는 이야기였을 듯 립서비스일지는 몰라도 이안은 진짜로 K-팝에서 뭔가를 찾은 느낌이다. 솔로 싱글은 발매할 것. 더 투나잇 쇼에서의 골든 라이브 준비는 잘하고 있다 등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추석 명절 연휴 보내세요.